영화 1917은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과 작품상 감독상을 놓고 겨뤘다. 기생충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가 대부분 수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다. 영화는 서구 영화가 주로 구사하는 전쟁과 인간의 포맷을 충실히 따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식상한 구조다. 그 식상함을 깨는 요소가 영화의 시선을 롱테이크 기법으로 처리한 것이다. 영미권 영화에서 보기 힘든 스토리 중심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스토리 중심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보는 대로 카메라가 따라가는 방식이다. 단 한 번도 주인공의 시선에서 이탈하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영화 장면 구성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간과 공간적 편집이 없다. 화자의 등장부터 영화의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형적 흐름이 특징이다. 감독이 롱테이크 기법으로 선형적 흐름을 고집한 이유가 있다. 무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영국군 사령부의 주둔지, 독일군에 의해 모든 통신망이 파괴됐다. 무슨 일이 생기면 부대 간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른바 전령이 필요하다. 그 역할로 병사 블레이크가 사령관의 부름을 받는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약 20km 떨어진 곳에 공격을 준비 중인 데번셔 연대의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는 것이다. 공격을 했다간 독일군의 함정에 빠져 1600명의 아군이 목숨을 잃기 때문이다. 블레이크에게 전령 임무가 주어진 건 그 부대에 그의 형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전투를 중지시켜야 한다. 그는 동료 스코필드와 함께 가기로 한다. 영화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적진을 뚫는 임무에 병사 2명을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을 제시한다. 가는 길에 무슨 사고라도 당하면 전령은 끊기게 되고 1600명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흔히 동원되는 것이 목숨조차 마다하지 않는 요소로서 전우애 또는 가족애다. 그런데 이 영화의 묘미는 그 정도의 가족애에 그치지 않는다. 그 장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 영화의 백미다. 목숨을 내건다고 극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 동료 스코필드는 바로 인간 한계 이상의 순간을 뛰어넘는 역할에 직면하게 된다. 이 변화를 전달하는 것은 감독의 역량이다. 한 인간의 변신, 자신을 극복하는 내면의 과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해법이 롱테이크 기법이다. 한치의 비약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을 쫓아 주인공의 시선 그대로 영화로 옮긴 것이다. 영화는 블레이크와 스코필드 2명이 함께 동행하는 임무 수행 전반부, 블레이크가 죽고 혼자 남은 스코필드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후반부로 구성됐다. 동료가 죽고 살아남은 스코필드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어떤 이유도 남아있지 않다. 그의 형이 아니고 그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하달받은 것도 아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스코필드가 처음 임무를 하달받은 블레이크보다도 더욱 사명감에 불타게 되는 인간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처음 출발 때는 긴장감으로 다른 생각이 들 여지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무 수행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그럴 즈음 독일군이 철수한 참호를 발견하고 수색하다가 적이 설치해놓고 간 부비 트랩이 터진다. 이 사고로 스코필드가 돌더미에 묻혔다가 블레이크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다. 다시 이동하는 두 사람. 초원이 펼쳐진 곳에 뼈대만 서 있는 건물에 도달했을 때 독일군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한다. 둘은 이동을 멈추고 불타는 비행기에서 조종사를 꺼내 살려낸다. 스코필드가 조종사를 위해 물을 길러간 사이 블레이크는 조종사의 칼에 찔리고 스코필드는 조종사를 총살한다. 블레이크는 그 길로 숨을 거둔다. 블레이크는 스코필드에게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남긴다. 이제부터 영화는 살아남은 한 명의 시선으로 임무 수행 과정을 쫓는다. 스코필드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블레이크의 임무 수행은 물론이고 그의 소망까지 짊어져야 한다. 다행히 아군 병력 이동 차량을 만나 차를 타고 간다. 차가 수렁에 빠지자 앞장서 차를 밀어 올리고 차를 타고 온 병사들보다도 더욱 지독한 모습을 보인다. 한 인간의 변화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영화는 스코필드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과정에 뜻밖의 장면을 배치한다. 적군을 피해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다 숨어 지내는 한 여인과 아기를 마주한다. 처음에는 여인의 아이인 줄 알았으나 그 여인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고 한다. 죽여야 살아남는 전쟁터에서 만나는 생명과 생명들,
그 여인에게는 자신이 먹을 비상식량을, 아이에게는 가져온 우유를 준다. 스코필드는 갑자기 이 장면을 뒤로하고 일어선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장면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총까지 버리고 두 발로 달려서 적진을 뚫고 간다는 설정 말이다. 그러나 스코필드에게는 오로지 임무 수행만이 뚜렷할 뿐 어떤 불안감도 의심도 없다. 한 인간의 충실한 정신적 순간이다. 그 정신의 충실함을 영화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영화 언어는 비현실성과 자기성을 금기시한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모호성, 추상성, 자기성을 통해 인간의 내면 변화를 극화할 수 있었다. 적군을 피해 달리던 스코필드는 여인이 알려준 강으로 뛰어든다. 물살이 거친 강물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강에서 빠져나온 그는 결국 데번셔 연대의 후발대와 마주한다. 선발대는 이미 공격에 나섰다. 스코필드는 최전선에 있는 맥켄지 중령을 향해 다시 한번 전력 질주한다. 공격이 막 시작된 긴박한 상황에서 맥켄지 중령을 만난 스코필드는 사령관에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한다. 이때 맥켄지의 반응은 목숨 건 임무 수행을 한 스코필드, 아니 관객들을 당황케 한다. 맥켄지는 공격 중지 명령으로 자신과 자신의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에 기쁨이나 감사함이 없다. 오히려 마지막 공격을 하고 죽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 이상 잘 표현할 언어는 없다. 죽어야 끝나는 전쟁. 스코필드는 절망스러운 그 말을 뒤로하고 블레이크의 형을 만난다. 그리고 동생의 죽음을 전한다. 형은 동료가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겠구나라며 고마움을 표한다. 관객은 조금 전까지 맥켄지로부터 전쟁의 참혹함에 몸서리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한 인간애와 만난다. 감독은 이 두 가지 극한의 감정을 같은 시공간에 함께 배치했다. 인간애를 돋보이게 하려는 장치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관객을 올리는 장면은 바로 다음이다. 스코필드가 나무에 등을 기대고 품고 있던 가족 사진을 꺼내본다. 그 사진의 뒷면에 가족이 쓴 글씨가 있다. 꼭 돌아와야 해. Come back to us. 영화는 결국 인간애를 전하고 있다. 그보다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보다도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딱히 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도 그리움일 것이다. 아마도 인간 자신, 그 자체에 대한 인간적 갈망일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는 없다. 참혹함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관객은 안다. 표현할 단어는 없다. 인간의 깊고 깊은 세계일 것이다. 그것은 지휘관 맥켄지의 절망적 소망과도 맞닿은 것이다. 죽어야 전쟁이 끝난다는 그의 말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불평이나 부정이 아니다. 참혹함이나 자포자기조차 저마다의 엄마, 저마다의 아내의 소망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꼭 돌아와야 해. Come back to us. 손에 잡힐 듯 진한 감동의 세계를 그려낸 영화다.